자, 정경민 차장과 또 후속 타로 이어가겠습니다. 어렵지만 또 환율 얘기 안 할 수는 없는데 환율 네. 얘기하면 사실 저희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시청률 어려우니까. 떨어지죠. 네, 떨어져요. 근데 환율이 이제 급등락을 하고 있단 말이죠. 김용범 오늘 아침에 이제 기획재정부 1차관이 가파른 환율 하락세 최근에 나타났던 것은 위안화 동조 현상이다 이렇게 평가는 했는데 오늘 아침에 뉴욕 NDF 역외 환율은 다시 또 급반등을 했어요. 급반등. 이 환율이 급등락을 하는 것 자체는 좋은 건 분명히 아닌데 그렇죠. 1170원대 지금 호가들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아침 또 코스피는 개장가가 낮을 것 같긴 해요. 네. 환율하고 연동해서 풀기는 좀 애매모호하긴 한데 어떨까요? 좀 저는 갭까지는 아니어도 하락 출발한 후에 회복해가는 이제 그런 그림을 좀 그리고 있는데 그럴 것 같습니다. 이 시장 자체가. 그리고 환율도 제가 보기에는 사실 80원, 50원대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면 60원대나 80원 정도는 사실 뭐 하나의 좀 블럭으로 좀 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변동성은 사실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좀 봐지고 있고요. 지금 네. 뭐 달러 하나를 두고 이제 엔 달러 그리고 이제 뭐 유로, 파운드 뭐 이런 것들도 다 변동하는 그런 상황에서 나오는 이런 마찰적 상황이다 보니까 환율은 일단 80원 밑에만 있다면 우리 시장에 그렇게 악영향을 직접적으로 주는 이제 그런 변수는 아니다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오늘은 물론 이제 뭐 미국 그 선물도 좀 안 좋게 출발하고 있고 네. 밤사이 이제 미국의 기술주들도 좀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좀 미국의 약하게 이제 주가지수 선물 약세는 아시아 개장하니까 이제 싱가포르와 그다음에 이제 홍콩 또 뭐 도쿄죠. 이쪽 딜러들이 지금 들어오니까 우리나라 이제 딜러들도 네. 그렇고 아시아 쪽이 참가하면은 이렇게 조금 또 어제 걸 뒤늦게 반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스닥 선물은 좀 약세인 건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뭐 약하게 출발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저는 그 약세를 조금 이제 메우면서 회복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는 있습니다. 일단 오늘만 놓고 봤을 때는요. 근데 이 반전의 카드가 좀 있으면 좋겠는데 이 예를 들면 이제 그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추가 부양책에 네. 대한 이슈. 근데 지금 부양책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 우리보다 더 심각한데 뭐 지금 연기를 하겠다, 뭐 셧다운 얘기도 나왔고요. 네. 뭐 좀 이렇게 정서가 좀 많이 다른 것 같긴 한데요. 뭐 어쨌든 지금 시장을 돌릴 만한 그런 호재성 뉴스는 좀 부재한 상황이고 이제 우리 시장도 지금 대주주 요건에 대해서 사실 저도 이제 3억에서 10억으로 이제 좀 완화가 되는 걸로 좀 생각을 해왔었는데 그러게요. 의외로 좀 복지부동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내용을 좀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보니까 뭐 이 일가 친척들 거의 직계 네. 좀비석까지 합산해서 3억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면 그럼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 거의 뭐 추석 때 모여서 좀 뭐 지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 얘기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렇죠. 제가 일단 뭐 이런 아쉬움을 얘기해 봐야 이제 그게 뭐 이제 뭐 혹시나 장모님 결혼하셨으니까 네. 장모님이 주식 투자를 하신다고 어디에 이제 종잣돈으로 뭐 한 1억 얼마를 하셨는데 누군가가 갖고 와이프가 또 숨겨놓은 돈으로 2천만 원 이거 합쳐보니까 3억이 훌쩍 넘어가고 본인 계좌는 3천만 원 들어있고 이런 네. 것도 대주주가 되는 그렇죠. 수가 예. 있는. 근데 그거 오늘 다루기는 그렇고 하여튼 이건 분명히 이제 저희가 항변을 해야 되고 시청자와 투자자분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정책을 또 입안하시는 또 뭐 위원이 있으시면 모셔보시겠고 오늘은 이제 뭐 그 이슈도 사실 시장을 좀 짓누르는 이슈긴 해요. 그죠? 부담스러운. 상당히 돌파하고. 부담스럽죠. 뭔가 좀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뭐가 있을까? 일단 저는 뭐 계속해서 이제 오늘 이렇게 준비하라도 뭐 확실 없는 확신은 좀 경계하자라는 이제 이런 좀 좀 말장난. 확실 없는 확신은 경계? 네.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의 확실은 사실 없죠. 근데 그나마 이제 확실하다고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뭐 밸류 또 스코어, 실적 이런 것들 또 수급 상황 이렇게 좀 확실성이 있는 종목들이 사실 뭐 덜 빠지고 빠진 상황에서도 더 많이 올라가는 이제 이런 것들을 그림을 좀 혹여나 외부 충격에 순간적인 그렇죠. 조정이 있더라도 회복은 굉장히 빠를 수 있는 네. 확실성 이런 네. 거잖아요. 그래서 저의 그 최근에 이 키워드는 관망입니다만 그래도 뭐 계속해서 관망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으니 이 안에서의 작은 전략을 좀 드린다면 확실성이 없는 확신은 좀 경계를 하자라는 말씀이고 이거를 좀 쉽게 풀어보면 고밸류 종목들의 매도가 조금 더 거셀 수 있으니 고밸류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PER, 그러니까 현재 실적보다 미래 실적을 갖다 땡겨서 현재 주가를 좀 만들어 놨는데 미래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 되니 고밸류 종목들이 먼저 두들겨 맞는 그런 상황이 오고
그렇게 고밸류 종목들이 좀 많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 종목들이 많이 빠졌다고 해서 그 종목들을 살 게 아니라 다소간의 확실성,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좀 적은 쪽에서 어떤 좀 기회를 노려보자라고 좀 결론을 드릴 것 같고요. 계속 지금 기관의 좀 마찰적인 수급은 저는 뭐 최소 1조 정도는 더 나올 걸로 이렇게 좀 뭐 보고 있고 거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수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좀 낮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들이 최근에 나오는 매도의 패턴을 좀 보면은 제법 수익이 많이 나왔거나 네. 그러겠죠. 뭐 그렇죠. 앵커께서도 뭐 이게 좀 팔아야 되는 상황에 오면은 제일 먼저 팔 것은 많이 먹은 거 파시지 않을까요? 그죠? 그렇게 뭐 기관 매니저라면 그러니까 네, 기관 그렇죠. 투자자들이 최근 수급이 안 좋았던 이유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던 것 같고 뭔가 이제 해외 쪽에 어제 나온 얘기지만 일부 국부 펀드라고 표현되긴 했는데 뭐 센트럴 뱅커가 됐건 중앙은행이 됐건 뭐 포트폴리오 조정 아시아 쪽에 네. 그중에 이제 한국이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선제될 거다 9월 말까지 이런 이슈가 좀 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 초반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의 선물 매도, 네. 일본이 휴장을 하는 일본 바람에 휴장,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먼저 일단 매도 해지를 해놓고 그렇죠. 그다음에 현물 주식을 또 줄이고 네. 거기에 기관 투자자들은 그럴 것 같으니까 같이 줄이고 그렇죠. 그 중에서 많이 올라 있는 거 먼저 줄이고 이런 거죠. 이런 연속이죠. 그리고 줄이다 보니까 뭐 소위 말해서 PER이 한 50배 가 있는 거 줄이겠어요? 10배 있는 거 줄이겠어요? 당연히 이제 고밸류 종목들을 좀 줄이는 이제 그런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이 소위 이제 좀 주도주 중에서도 이제 미리 좀 두들겨 맞는 것들이 좀 나왔었는데요. 네. 그래도 이제 그나마 좀 불확실성이 적은 확실성을 조금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쪽으로 좀 지켜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업종을 좀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백신, 뭐 치료제 여기에 대한 허상에서는 좀 벗어날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몇몇 종목들이 상당히 좀 거슬리는 종목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거기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저는 차라리 선조정을 받은 IT에 가 계시는 게 좀 나을 것 같고요. 좀 기다리거나.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기본 전략은 관망입니다. 근데 이 작은 시장에서 지금 떨어지는 상황에서 뭔가 전략을 좀 취하신다라고 본다면 저는 이제 아예 그냥 대형 우량 IT 아니면 이 IT 쪽, 그러니까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이제 뭐 증권주나 5G 뭐 한 네 개 정도의 뭐 섹터 안에서 좀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면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10월 초에 또 이제 강하게 실적 들고요. 시즌이 그렇죠. 있으니까 추석 지나고 나면은 차라리 실적이 좀 가시화될 수 있는 기업들. 그게 확실성이죠. 네, 그러니까 좀 시장의 컨센서스가 지금 이제 확립되는 그런 상황이고 네. 많이 빠진 종목이 많이 튀어오르는 그런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 역시 어제도 비메모리, 뭐 5G 이런 종목들이 좀 가장 앞서 있었고 그리고 오늘 뭐 카카오 얘기 나왔으니까 이제 증권주 뭐 이렇게 대표적으로 좀 봤을 때 한국금융지주 뭐 이렇게 좀 봐서 종목으로는 뭐 대표적인 종목들을 좀 관련주로 좀 가지고 왔습니다. 뭐 네. 삼성전자나 LG전자. 뭐 대표적인 IT 대형주죠. 그리고 좀 작은 작은 종목이라기보다는 코스닥을 좀 바라본다고 하면 뭐 리노공업, KMW, 동진세미캡 뭐 정말 대표성 있는 또 실적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가 없는 그런 종목들 그리고 한국금융지주 좋은 뭐 9월 달에는 제가 증권주를 상당히 좀 좋게 좀 봤었기 때문에 대표성 있는 종목 뭐 이렇게 만약에 좀 낙폭이 나온다면 가장 먼저 튀어오를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좀 확실성이 좋은 그러니까 뭐 컨빅션이 있는 이런 종목으로 바라보시는 게 맞다. 여기서도 이제 좀 매수를 하시는 게 낫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인 전략은 관망 속에서 좀 작게 운신을 좀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약간 소극적인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참 쉽지 않네요. 어제 저도 좀 반등을 좀 이어갈 줄 알고 이제 9회 말 투아웃이지만 역전 홈런 이런 막 표현도 썼는데 시장이 받쳐주질 않네요. 예. 우리의 생각대로 가지는 않지만 하여튼 희망은 버려서는 안 될 거고 그렇다면 희망을 갖자면은 그런 실적이 되는 기업들은 일단은 눈여겨봐야 된다. 뭐 이 정도. 네. 자, 또 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특징주 관심 리스트 상위, 조회수 상위 기업들 알아봅니다. 신민영 아나운서입니다.